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험 틀리 임플란트에 대해서 저와 같이 3주 동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보험 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보험 틀리 급여 기준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보험 틀리 유지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험 틀리 급여 기준과 등록 방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긴 하겠지만 첫 번째 시간으로 보험 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먼저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험 틀리의 기준은 우리가 완전 틀리하고 부분 틀리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보험 틀리를 우리가 적용할 때는 레진상 완전 틀리와 금속상 완전 틀리의 종류는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서 보험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분 틀리는 클래스프 고리형 부분 틀리만 보험 적용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레진상 완전 틀리에서 올해 새롭게 추가가 된 부분이 유리 섬유 보강제를 사용한 틀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메쉬를 덧대서 우리가 틀리를 만드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림에서처럼 우리가 레진상 완전 틀리, 그 다음에 클래스프 고리형 부분 틀리, 메탈이 들어간 금속상 완전 틀리 종류를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메쉬가 들어가 있는 틀리를 보실 수가 있겠는데, 메쉬가 들어간 틀리는 올해 6월 1일부터 보험 적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메쉬가 들어간 틀리를 할지라도 우리가 보험 적용이 되지 않고 비급여로 적용이 됐다라고 하면 올해 2022년 6월 1일부터 보험으로 적용이 됐는데, 보험으로 적용이 되긴 했지만 별다르게 메쉬가 들어간 틀리라고 해서 메쉬 틀리라고 따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이 부분이 우리가 그냥 레진상 완전 틀리에 준하는 수가를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청구 방법도 레진상 완전 틀리랑 동일하게 청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상자 연령을 좀 보도록 하면, 대상자 연령은 만 65세 이상이신 분들만 보험 적용이 되신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적용 시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면은요, 적용 시기는 7년에 1회 한해서 한 번 보험 적용이 된다라는 거. 다만 예외적인 사항도 있습니다.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화가 돼서 새로운 틀니 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한 번이 더 적용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우리가 수혜가 굉장히 컸었죠. 그래서 그런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필요한 경우에도 추가 1회 급여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수혜를 입은 경우에는 집중호우로 올해 수혜를 입은 지역이 있죠. 이렇게 영등포구, 관악구, 강남구, 개포동, 그다음에 충남, 강원도 이런 식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틀니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면 한 번 더 추가로 제작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신청을 하실 때는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 피해 사실 확인서를 한 부를 첨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피해 사실 확인서 첨부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틀니 대상자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할 거라는 거, 시행을 할 거라는 신청서가 한 부가 필요하고요. 틀니가 만약에 파손이 있다, 부러졌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서가 또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류를 준비해서 추가적으로 한 번 더 가능하실 수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피해 사실 확인서는 이런 서류에 이제 피해 어떤 사유로 우리가 분실을 했다라는 거, 수혜 등에 의해서 노인 틀니 분실 이렇게 예시가 적용이 돼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서 우리가 제출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 본인 부담률 잠깐 살펴보도록 하면, 본인 부담률은 건강보험료는 30% 우리가 총액의 30%를 받고 있고요. 의료급여 1종 같은 경우는 차상위 1종도 마찬가지 5%를 본인 부담 수납을 하고 있고요. 의료급여 2종이나 차상위 2종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금을 15% 수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세부적인 좀 더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대상자 연령은 만 65세 이상이신 분들만 대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네, 완전 틀니 같은 경우에는 완전 무취약 환자만 우리가 틀니 대상자가 됩니다. 이때 완전 무취약에 우리가 들어가는 환자분들은 치관 부위만 없으면 돼요. 루트레스트가 남아있어서 우리가 구강 내의 형태가 변할까 봐 루트레스트를 남겨놓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완전 무취약에 들어간다라는 거. 그래서 치관 부위만 없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부분 틀니 같은 경우는 당연히 무취약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틀니 잔존치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클라스프 고리형으로 된 부분만 부분 틀니 적용 기준에 들어간다라는 거. 틀니 종류는 얘기했듯이 레진상 완전 틀니, 금속상 완전 틀니가 있는데 레진상 완전 틀니 안에는 우리가 아까 메쉬로 들어가 있는 거, 유리섬유 보강제로 들어가 있는 부분도 레진상 완전 틀니 안에 포함이 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태치먼트나 똑딱이 이런 틀니 그리고 오버덴처 이런 것들은 다 비급여에 들어가는 틀니이기 때문에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거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다음 틀니 단계를 좀 살펴보도록 하면 완전 틀니는 1단계에서 5단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부분 틀니 같은 경우에는 1단계에서 6단계로 하나 단계가 더 추가가 된 단계가 들어가 있죠. 그다음 유지관리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면 유지관리는 일단 틀니를 장착하고 나서 어떤 틀니에 대한 조정이 들어가거나 수리가 들어가거나 한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틀니 장착 후 우리 병원에서 보험 틀니로 했다면 이 틀니를 장착하고 3개월 이내는 우리가 6번은 무상 유지관리에 들어간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 제작한 틀니는 3개월 이내는 최대 6번까지는 무상 유지관리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3개월이 지나게 되면 이때는 유상으로 넘어가실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무상 유지관리가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무상이 완전 금액이 영원히 환자한테 받아야 된다라는 거는 아니고요. 이때는 진찰료만 수납을 해야 하겠죠. 그래서 보통 65세가 넘는 분들이 간단하게 우리가 기본 진찰료만 들어가는 경우는 본인 부담금이 1,500원 정도가 나올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렇게 본인 부담금을 수납을 하기는 한다라는 거, 완전 무상은 아니라는 거. 다만 우리가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의치를 조정을 하거나 의치를 수리하거나 이런 비용이 무상으로 들어간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다음 상병은 K08.1 사고 발치 또는 국황성 치주질환에 의한 치아 상실로 우리가 적용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다음은 우리가 임시틀니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시틀니 급여 기준은 이제 일단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틀니를 하시는 분들은 똑같죠. 그래서 일단은 이 임시틀니라고 하는 거는 전제 조건이 반드시 틀니를 보험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만 해당 사항에 있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레진상 완전 틀니를 하거나 금속상 완전 틀니를 하거나 부분 틀니를 제작하기 전에 우리가 임시 틀니를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만 임시 틀니가 보험 적용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치료 기간이 좀 길어서 임시 틀니를 우리가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저작하거나 이런 데 식사할 때 힘들어서 우리가 필요하신 경우, 그리고 환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다 임시틀니 적용 대상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틀니 종류는 뭐 완전 틀니도 부분 틀니도 다 임시틀니를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비적응 대상에 들어가는 거는 발치 후 즉시 장착하는 틀니는 우리가 해당 사항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발치 후 즉시 틀니 하는 거는 비급여에 들어간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험 적용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유지관리는 우리가 임시틀니 같은 경우에는 유지관리를 별도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임시틀니 안에 모든 게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임시틀니의 유지관리는 보험급여 대상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 틀니의 5단계를 좀 살펴보도록 하면 첫 번째 1단계가 진단 및 치료 계획이고요. 두 번째 단계가 인상체득, 세 번째 단계가 악관관계 체득, 네 번째 단계가 나부치 시적, 5번째 단계가 의치 장착 및 조정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틀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계별 수각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이 단계별 외에 더 부가적으로 우리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지금 조금 착각을 해서 청구를 많이 하는 게 진단 및 치료 계획 때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죠. 그래서 엑스레이가 청구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엑스레이가 청구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나중에 삭감이 돼서 옵니다. 그래서 진단 및 치료 계획 안에 방사성 촬영하는 비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받으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단 및 치료 계획, 인상체득, 악관관계체득, 나불지 시적, 의치 장착 및 조정 이 5단계 외에는 더 추가로 틀니는 청구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기억을 하고 계셔야 하겠죠. 그다음 부분 틀니를 좀 살펴보도록 하면 똑같습니다. 진단 및 치료 계획은 1단계 들어가는 건 똑같고요. 2단계 지대치 형성 및 인상체득 들어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3단계 금속 구정물의 시적 우리가 들어가는 게 하나가 더 추가가 되죠. 그다음에 4단계 최종 악관관계 체득 들어가는 것 똑같고 나벌치 시적, 의치 장착 및 조적 이렇게 해서 금속 구정물 시적이 들어가는 게 한 단계가 더 추가가 된 게 부분 틀니여서 6단계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 부분 틀니 때도 우리가 단계별 수가이기 때문에 더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제 등록 절차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자가 내원을 했을 때 이제 병원에 내원을 하면 이 환자가 보험 틀니 종류를 할 수 있는 대상자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셔야겠죠. 첫 번째로 뭐를 확인을 해야 되죠? 그렇죠? 연령을 확인을 해야 하죠. 연령을 일단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부분 틀니가 들어갈 건지 아니면 완전 틀니가 들어갈 건지 완전 틀니에서도 레진상인지 금속상인지 구별을 해야 하겠죠. 그런 대상자 판정을 먼저 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틀니를 해도 되는 분이다라고 하면 등록 신청을 이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등록 신청을 통해서 신청을 작성을 해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때 이제 다른 병원에서 한 게 있나 없나도 확인이 들어가 줘야 하겠죠. 그래서 타 병원에서 한 게 없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 병원에서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록 결과를 확인을 하고요. 병원에서 시술 작업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우리가 프로그램을 띄우면 이제 보통 프로그램이 2번에서 여러 가지 종류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이런 인적사항 프로그램은 다 비슷비슷하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환자 이름, 주민번호 옆에 보면 마크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주민번호 자격 조회를 해서 이 사람이 보험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보는 작업이고요. 그 옆에 있는 마크는 하나는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공단에서 등록을 할 때 등록제에 들어가는 행위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고를 게 그쵸 틀리겠죠. 그래서 틀니 등록 대상자 신청 조회를 클릭을 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이 화면이 뜨면은 이제 해당 사항을 다 기입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에 들어가는 거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청을 작성하면 떠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주민번호 이런 거는 알아서 떠줄 거예요. 신청서 작성을 할 때 여기 성명이나 주민번호가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거 상악인지 하악인지 틀니 종류는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신청을 작성을 해서 저장을 해서 보내게 되면 됩니다. 이때 이제 전에 신청한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기등록된 내용이라고 해서 이 화면에서 떠줍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서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청서 작성은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신청서 작성 이렇게 들어갔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신청서 작성을 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주민번호 조회를 한 번 더 해주시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단 마크 있죠? 그래서 주민번호 조회하는 거 여기를 클릭하면 지금처럼 화면에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보면 틀니 종류 어떤 거 해서 우리가 신청 번호랑 그 다음에 우리 요양기관 번호가 여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이 됐는지 안 됐는지 요거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확인을 하시고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틀니 모양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는 작업이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프로그램은 원클릭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확인을 하는 작업을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많이 쓰시는 게 아마 두 번의 6.1 프로그램을 쓰시는 경우도 있으실 텐데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보면 우리가 여기 주민번호 조회하는 거, 그 다음에 공당 등록하는 거 화면이 여기 나와 있을 거고요. 여기에서 각각 조회 등록을 해서 작성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작성을 끝났다라고 하면 주민번호 조회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 작업이 들어가 줘야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이 들어가게 되면 65세 이상 노인 틀니 대상자, 임플란트 대상자라고 확인이 떠주게 됩니다. 그리고 정보 변경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화면처럼 틀니 모양이 여기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틀니 모양, 임플란트 모양이 여기에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 모양이 생겨야만 제대로 잘 등록이 됐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작업까지 맞춰 주셔야지 이제 등록이 잘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의료급여 환자 등록하는 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는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틀니 등록하는 화면, 공단에서 직접 연결이 돼서 하는 거, 여기에서는 작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작성을 할 수가 없고요. 해당 우리가 공단에 들어가서 직접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로 들어가서 요양기관 정보마당이라는 데로 가서 우리가 의료급여 그래서 탭에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의료급여 탭을 누르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급여, 치과 치료해가지고 등록하는 내용, 임플란트 틀니 등록하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등록이 들어가 주셔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의료급여에서 급여 틀니 등록하는 화면에서 등록을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 화면처럼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성명이랑 주민번호 확인을 하고요. 아래 나오는 내용을 다 작성을 해 주시면 되고요. 반드시 여기에서 나와 있는 거를 확인을 하실 때 여기에 저장이 있죠. 저장 누르고 끝내시면 안 돼요. 저장 누르시고 이 전송 버튼까지 반드시 누르셔야만 우리가 등록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틀니도 마찬가지, 우리가 급여 환자도 마찬가지 자격조회를 한 번 더 해서 보험 틀니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틀니 모양에 들어가서 번호가 나왔는지 확인 작업을 꼭 해주셔야지 완전히 등록이 됐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껏 틀니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산정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중요하게 이제 등록을 하는 거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차트를 사용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3월 30일 날 와서 파노라마 촬영을 하고 부분 틀니 제작이 이제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 트레이 제작을 위해서 임프레션을 뜨고 그 다음에 요날 같이 발치가 들어갔네요. 그래서 43번, 34번 발치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임시 틀니 임프레션도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4월 6일은 임시 틀니를 우리가 그쵸? 네, 임시 틀니를 장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5월 16일은 지대치 형성 및 인상 체득 이제 2단계가 들어가는 거고요. 5월 23일은 금속 구정물의 시적, 체족 안감각의 체득해서 4단계, 3단계, 4단계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5월 29일은 나벌치 시적해서 5단계, 6월 8일은 장착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들어갔고 10날은 틀니한 부위가 아프다라고 해서 위치 조정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하나씩 우리가 등록을 청구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3월 30일 날 시행한 파노라마 촬영한 거, 그 다음에 발치한 거는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할 수 있겠죠. 근데 파노라마 촬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틀니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틀니 1단계 안에 파노라마 촬영하는 비용이 같이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파노라마 촬영은 청구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합니다. 다만 이제 발치를 한 비용 같은 경우는 청구가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이날 우리가 틀니가 들어가겠다고 이제 진단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단계 청구가 가능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처치번호 1번에는 발치한 거 이렇게 행위 청구가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1단계 한 비용이 이제 틀니
이때는 틀니를 할 때, 부분 틀니를 할 때는 반드시 잔존치를 클릭을 해주셔야 됩니다. 잔존치를 클릭을 해주셔야 돼요. 잔존치를 클릭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부분 틀니 1단계라고 해서 하는 항목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할 때는 추가라는 버튼이 있어요. 추가라는 버튼에 들어가서 보면 완전 틀니도 있고요. 이렇게 부분 틀니도 부분 틀니 1단계부터 쭉 5단계, 6단계까지 다 나와 있는 거가 보이시죠? 그래서 단계별로 하나씩 눌러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중요하게 틀니를 볼 때는 진찰료가 들어가지 않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틀니는 단계별 수가로 적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1단계부터 5단계, 6단계까지 쭉 그 단계만 청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진찰료라든지 그 외에 들어가는 것들이 다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만 청구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발치한 비용은 따로 우리가 청구가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대신에 진찰료 없이 1단계가 청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진찰료는 없고 1단계 청구가 들어가는 화면을 보셨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임시 틀니 대를 하는 화면인데요. 임시 틀니는 보통 인프레이션 뜰 때 많이들 임시 틀니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임시 틀니를 만들어 와서 장착할 때 임시 틀니를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임시 틀니를 할 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렇게 보면 지대치만 청구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남아있는 치아만 클릭을 하고 임시 틀니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임시 틀니를 우리가 청구를 누르게 되면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기존에 우리가 삼치 기준 해서 횟수 얼마, 7만 얼마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임시 부분 틀니 추가 일치당 얼마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삼치 기준에서 수가가 얼마가 정해져 있고요. 임시 틀니 같은 경우에는 그 외에 추가적으로 이제 한 추가 일치당 얼마씩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대치를 반드시 클릭을 해줘야 남아있는 거를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계산해서 지금 화면처럼 이렇게 들어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대치를 클릭을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월 16일 날 와서 지대치 형성 및 인상 체득한 장면이 있죠. 그래서 인상 체득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2단계로 청구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대치 클릭하고 마찬가지 지대치 클릭하고 부분 틀니에서 인상 체득 2단계 들어가면 이렇게 진찰료 없이 2단계만 이렇게 청구가 들어가 있는 화면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5월 23일 날 와서 금속 구조물 시적과 최종 악관관계 체득을 같이 했네요. 네. 틀니는 하루에 한 단계씩만 청구를 한다라는 기준은 없어요. 하루에 2단계도 청구가 가능해요. 그래서 1, 2단계 같이 청구할 수 있고요. 3, 4단계 같이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만, 한 단계씩만 청구하라는 기준은 없다라는 거. 이렇게 두 가지 단계를 하루에 같이 청구를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금속 구조물 시적하는 거, 악관관계 체득하는 거 해서 3단계, 4단계를 같이 청구가 들어가실 수가 있다라는 것. 다음으로는 이제 납어치 시적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납어치 시적하는 거 우리가 5단계로 청구가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장착하는 거, 그래서 마무리로 장착하는 거 최종 마지막 날에 청구가 들어가 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틀니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를 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청구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세요. 그래서 단계별로만 청구가 들어가면 되고 단계별로 할 때 1, 2단계, 3, 4단계 이런 식으로 하루에 2단계가 청구가 가능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반드시 등록을 먼저 하셔야겠죠. 그래서 등록하고 나서 틀니 단계별로 청구가 들어가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6월 10날 틀니 조정한 부위가 아파서 조정을 좀 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보험 틀니를 지금처럼 우리 병원에서 한 틀니예요. 한 틀니가 아파서 의치 조정이 좀 들어간 경우에는 이 의치 조정이 들어간 경우에는 원래 의치상 수리가 들어가는 거죠. 의치상 수리를 한 거기 때문에 의치상 수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같은 상황을 장착을 하고 나서 3개월이 지났나요? 3개월이 지나지 않았나요? 그렇죠? 3개월이 지나지 않았죠. 3개월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무상 유지 관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행위 자체, 의치상 수리한 행위 자체를 비용을 받으실 수가 없다라고 보셔야 하겠죠.
그래서 이때는 진찰료만 청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틀리 무상유지관리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무상유지관리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무상유지관리에서 영원히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는 금액 1,500원만 환자한테 수납을 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틀니에 대한 산정 기준과 등록하는 방법 그리고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우리는 조금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